정부와 각 지자체는 이민청 설립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인데요.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이민 정책은 어떤지, 또 이민청이 설치된다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선문대 글로컬 다문화교육센터장을 맡고 있는 남부현 교수를 김선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. 정부의 출입국 이민관리청이 설립이 되는 것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. 이 부분의 필요성에 공감하십니까? 출입국 업무들이 사실 비자 관리에 초점을 맞췄거든요. 그래서 네.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,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국내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어떻게 이동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거는 사실 신경을 쓸 수가 없었어요. 그 네. 체류 관리라고 하죠. 그 체류 관리를 법적으로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없었죠.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고,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민청이 생긴다면 우리 이주민들, 들어온 다양한 외국인들을 좀 대상별로 정확하게 데이터화 시킬 수 있고, 그 데이터화 시킨 자료를 가지고 그분들은 현재 한국 사회에 어떻게 적응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까지도 좀 데이터베이스가 가능할 것 같아요. 그렇게 된다면 그 자료가 정책 개발하는데 좀 더 세심하게, 좀 더 구체적으로 정책 개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네. 하지만 이 이민 정책 그리고 출입국 정책이 좀 많이 늦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네, 사실 저희 그 이민청이 사실은 빨랐으면 좀 좋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저희가 이미 한 4.4% 이상의 외국인 체류 비율이 그렇게 되거든요. 네. 근데 곧 뭐 불법 미등록 체류자까지 한다면 근 5%예요. 근데 다른 나라들은 이미 그 전부터 준비한 나라들이 꽤 있거든요. 일본도 그렇고 예. 또 유럽 같은 데는 과거부터 이제 식민지에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,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뭐 비자만 정말 체크하면서 법과 제도적인 잣대만 들이댔는데, 좀 더 일찍 시작을 했다면 이 더 많은 이주민들을 우리 사회에 통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갔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. 네. 그렇다면 주변 국가나 해외 사례로 봤을 때 이민 정책은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을까요?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민 그 체류 문제만이 아니고 그들이 그 주민으로 살아가는 교육, 뭐 아니면 복지, 아니면 취업이나 고용에 관한 교육까지도 아우르고 있거든요. 네. 예, 그리고 특히 중앙정부에서 이민 관련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면 그것이 또 지방으로 연결을 하잖아요. 그래서 중앙과 지방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 주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까지를 체크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생활 서비스, 교육 서비스, 인권적인 문제까지도 함께 통합을 하고 있거든요. 예. 그리고 최근 또 추세들은 일반 주민들까지 한국인 예를 들면 아니면 뭐 미국인 이분들이 함께 이주민과 함께 생활하는 방법들, 예를 들면 문화예술 프로그램, 네. 그다음에 언어교육 프로그램, 아니면 들어온 외국인에 대한 그들의 문화와 역사 뭐 이런 것들을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도 아우르면서 사실 이민 정책이 상당히 포괄적이죠. 네. 출입국 이민관리청이 신설이 된다면, 설립이 된다면 어떤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말씀 좀 해주시죠. 주민으로 삶을 생각하는, 예를 들면 지금 여러 부처가 있는데 여러 부처들 간에, 중앙정부 부처들 간에 그 안에 융합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정책개발팀, 아니면 연구팀, 그리고 지방과 지자체와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협력, 그 거버넌스 시스템 이런 것들이 함께 들어가야지 사실 이민청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단순하게 법과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통합을 하고 또 내부적으로 지자체와 중앙 연결, 그다음에 부처 간의 연결, 그리고 또 심지어는 외교적인 문제로 국내외적인 네트워크까지도 해야 되는 게 이민청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